남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은 방글라데시는 마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생생하면서도 도전적인 외면 뒤에 풍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극도로 높은 인구 밀도와 끊임없는 자연재해의 위협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로 불리며 아동 결혼이 만연하고 심지어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 기이한 풍습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 방글라데시에 관한 이한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방글라데시는 2023년 세계 대기질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도 다카는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자주 짙은 스모그에 뒤덮입니다. 대기오염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등을 유발하며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오래된 디젤 오토바이와 버스가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벽돌 공장과 발전소 같은 산업시설도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 후 볏짚을 태우는 관행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급속한 건설 프로젝트들 역시 상당한 양의 먼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량과 공장에 대한 배출 규제를 도입했지만 단속과 시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젤 오토바이와 버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글라데시의 대기질 개선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정부와 비정부 단체의 노력 덕분에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번 방글라데시의 기이한 남편 공유 풍습 방글라데시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매우 기묘한 풍습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고지대에 거주하는 모계 중심의 만디연 살소 만디 부족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성과 결혼하는 관습이 존재합니다. 이 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웃기면서도 눈물 나는 사연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디 부족의 어린 소녀들은 이러한 강제 결혼의 피해자로 이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되는 남성은 반드시 미혼이며 보통 젊은 남자가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아내가 되는 딸은 사춘기에 이르면 남편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 즉 부부로서의 의무까지 어머니를 대신하게 됩니다. 만디 부족은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첫째, 젊은 여성이 남편의 가문에 더 많은 자녀를 낳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머니와 딸이 남편을 공유함으로써 어머니가 가정 내 모든 권한을 쥐게 되고 딸은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이 단순한 성적인 관계를 넘어 책임과 경제적인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디 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디 부족은 모계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남성은 과부와 그녀의 딸과 결혼해야 하며 이는 양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명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디족의 결혼은 두 가문의 자산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만디 여성들은 이 전통이 어린 소녀들에게 절대적인 불공정이며 행복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모녀 사이의 신성한 유대감마저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결혼 관습은 결국 어머니와 딸이 겉으로는 사이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만듭니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편들이 나이든 아내를 외면하고 어린 아내에게만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딸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이자 어머니의 경쟁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3번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싶다면 세금부터 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지만 2006년부터는 추가로 아내를 둘 경우 아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내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세금도 증가하는데 두 번째 아내는 78달러, 세 번째 아내는 234달러, 네 번째 아내는 301달러에 달합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 아내 세금 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꺼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주류인 국가이며
이슬람 율법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다처 가정이 존재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산악 지역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참고로 2012년 세네갈의 대통령 압둘라의 와데는 여성 해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헌법을 승인했지만 일부 다처제는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한 돈이 있다면 방글라데시에서 몇 명의 아내를 두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2번 분주한 교통 시스템. 방글라데시의 번화한 도시 중심에 들어서면 방문객들은 즉시 일상생활을 정의하는 활기차고 혼잡한 장면들에 압도됩니다. 다카의 교통체증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노점상들의 줄은 모두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인프라 문제 속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좁은 거리에서 길을 찾고 사람들로 가득 찬 대중교통에 몸을 실으며 잠재적인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통 문제는 방글라데시 도시들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도로는 자주 인력거, 자전거, 자동차, 버스, 택시 등으로 혼잡해지며 대중교통 시스템은 낡고 과밀한 버스로 비효율적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많은 이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대한교통수단인 인력거도 교통 혼잡을 가중시킵니다. 비가 오는 시즌 동안 물이 고인 구덩이와 부족한 도로, 표지판 등 열악한 도로 상태는 이동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보행자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차로에서 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카에서는 전선이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며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전선은 도시의 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에너지 및 전력 부문에서의 중요한 도전 과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은 방문객들에게 영감을 주며 이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통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1번 심각한 생활 조건. 방글라데시는 자주 사이클론이나 하천 침식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재해들은 수천 가구를 집과 생계를 잃게 만들고 이들 대부분은 생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카와 같은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카와 같은 도시들은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이 대규모 이주민을 수용할 충분한 주택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정착지, 즉 슬럼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슬럼가에서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대나무, 플라스틱, 재활용 재료로 만든 임시 거처는 깨끗한 물, 위생, 배수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많은 가구들이 작은 공간에 서로 좁게 모여 살며 그곳은 조명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 부족과 열악한 생활 조건은 슬럼가에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범죄율, 약물 남용, 가정폭력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거나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와 빈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비정부 기구, NGO들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슬럼가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NGO들은 슬럼 주민들에게 교육, 의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가 상호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번 만연한 어린이 결혼. 최근 휴먼 라이츠 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어린이 결혼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5세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가 29%,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 결혼이 소녀들에게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하거나 나이 차이로 인한 가정폭력, 빈곤 위험 증가 등의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층 계급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소녀들은 어린이 결혼을 겪을 확률이 2배 더 높습니다. 주된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딸을 일찍 결혼시키면 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결혼한 여자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계층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돈을 버는 능력이 떨어지며 가정에 부담이 된다고 여기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는 신부의 가족이 신랑 가족에게 큰 혼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부가 어릴수록 혼수금이 적습니다. 만약 신부 가족이 혼수금을 낼 수 없다면 이 15세 신부들은 신랑 가족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혼수금 문제로 인해 매년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산의 산성으로 공격당해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역 관리들도 어린이 결혼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소녀들의 나이를 부풀려 출생 증명서를 위조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다른 어린이들처럼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고자 하는 꿈은 방글라데시의 많은 소녀들에게는 여전히 먼 꿈에 불과합니다. 9번. 음식 품질 보장되지 않음. 거리 음식은 방글라데시에서 중요한 요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거리 음식의 다양성,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맛을 사랑합니다. 작은 길거리 노점에서부터 이동식 카트까지 사모사와 잘무리 같은 간식부터 비리아니와 카티롤 같은 주요 요리까지 수많은 유혹적인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거리 음식의 매력 뒤에는 상당한 건강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음식 품질이 매우 우려됩니다. 많은 노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조리기름을 재사용하고 깨끗한 물이 부족한 것도 식중독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거리 음식이 파리와 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손을 씻지 않는 것도 안전 문제를 일으킵니다.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의 폐기물 관리와 위생 문제도 주요한 이슈입니다. 열린 하수구와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는 인프라와 인식에서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품질이 낮은 거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설사, 식중독, 위장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은 거리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습니다. 방글라데시 거리 음식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8번. 수많은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글라데시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독특한 자연 명소들을 자랑합니다. 울창한 실내 숲의 차밭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까지 방글라데시는 방문객들에게 숨막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나라는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그 땅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는 울창한 숲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실내 숲은 푸른 차밭으로 유명하고 순다르반은 희귀한 벵골 호랑이와 다른 많은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드마, 자무나, 메그나 강을 포함한 복잡한 강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이 강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을 위한 비옥한 토사를 제공합니다. 방글라데시는 580km가 넘는 벵골만 연안을 따라 해안선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자연 해변인 콕스바자르와 같은 청정 해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자연미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은 홍수, 사이클론, 토양 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몬순 시즌 동안 홍수는 방글라데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넘쳐나는 강물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클론은 방글라데시의 해안 지역을 자주 강타하며 강한 바람과 함께 홍수 피해를 일으킵니다. 2007년의 사이클론 시드르와 2009년의 사이클론 아일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재해들은 방글라데시, 특히 삼각주 지역에서 심각한 토양 침식을 초래했습니다. 강의 흐름,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침식은 환경과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조치, 재해 대응, 지속 가능한 개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어 이 나라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 열악한 교육의 질. 방글라데시의 풍부한 문화는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벵골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가 유산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국제 모국어의 날을 매년 기념하는 것은 벵골어에 대한 존경과 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보여줍니다. 포엘라 보이삭과 두루가 푸자와 같은 축제는 이 나라의 종교적 다양성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합니다. 초등학교 등록률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은 문맹률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부족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인 학문에 치중해 있으며 생활기술과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교육은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6번. 큰 빈부격차.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글라데시 인구의 31.5%인 약 5동 80만 명이 빈곤선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호주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빈곤은 사람들의 물질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교육, 그리고 발전 기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글라데시의 빈부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가장 가난한 20%의 인구는 국가 전체 재산의 8.9%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반면 가장 부유한 20%는 4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방글라데시의 최근 몇 년간의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계층은 가난한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이로 인해 발전과 소득 향상에 대한 기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세금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홍수나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에 자주 시달리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과 생계를 잃고 더욱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부, 비정부 기구, NGO, 그리고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높은 수준의 부패.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국제 투명성 기구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176개국 중 14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는 공공부문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 있으며 뇌물수수, 이익 추구, 횡령, 권력 남용, 태만, 서비스 지연, 복잡한 행정 절차, 불법 로비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운영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부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 97%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중 53.5%는 직접적으로 범죄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공공자금을 낭비하며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부패는 건강하지 못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4번. 기술 발전.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분야에서 빠른 발전 속도로 선도적인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인구의 50%가 모바일을 소유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활기차고 잠재력이 큰 온라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스타트업은 2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방글라데시 기술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이 투자는 혁신, 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며 동시에 인구에게 수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강력한 디지털 경제는 방글라데시에서 IT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년 방글라데시의 IT 수출은 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이전 연도들에 비해 강력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세계 기술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글라데시의 기술 발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 비용과 인프라 비용 덕분에 촉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재정 지원, 그리고 인력 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방글라데시는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국내 시장을 제공합니다. 빠른 발전 속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번. 세계 최대의 선박 재활용 산업.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선박 재활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생성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인 치타공은 선박 묘지로 불리며 13km에 걸쳐 80개 이상의 선박 분해장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선박 재활용 과정은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수작업으로 선박을 해체하며 이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선박 재활용 산업은 환경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박 해체 작업은 종종 기름 유출, 독성 화학 물질 유출, 수질 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선박 분해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먼지와 배기가스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선박 분해장에서의 작업 조건과 환경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기술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선박 재활용 산업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비정부 기구, NGO,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대부분 무슬림 인구.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90%인 1억 5천만 명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은 7세기 베냐 벵갈 지역, 현재의 방글라데시 지역에 소개되었으며 점차 이 지역의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문화, 사회, 일상생활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슬람의 중요한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와 이드 알아드하, 이드 알핏, 에이드 알 아타나는 전국적으로 큰 열정과 함께 기념됩니다. 또한 이슬람 건축물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많은 웅장한 모스크와 종교 기념물들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앙,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슬람은 공동체 결속을 촉진하고 자선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종교적 차별과 때때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받는 도전들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와 평화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번. 급성장하는 의료 산업. 방글라데시는 현재 빠른 성장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했고 그들은 이미 과밀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후 변화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루 다운 달러 미만을 벌며 최저임금은 월 약 95달러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절적 일자리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젊은 인구는 대규모의 저비용 노동력을 제공하며 이는 전 세계 기업들과 산업들이 특히 의료 산업에서 방글라데시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수출국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필수적인 산업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 수출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3년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사건 이후 노동 안전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우려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 산업은 상당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방글라데시에서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